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열고 인터넷 검색창에 그냥 여행이라는 단어 딱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검색만 하면 진짜 어디로 여행 갈지, 맛집은 어디인지 이런 정보는 막 수천 개씩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완전한 과잉 시대죠. 네, 과잉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왜 짐을 꾸려서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행해야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곳은 참 드물지 않다 싶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다들 how to, 그러니까 방법론 중에서도 아주 실용적인 팁에만 집중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미션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단순한 휴식이나 도피성 여행을 넘어설 겁니다. 모든 게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여행을 통해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아주 묵직하면서도 꼭 필요한 주제죠.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정말 다른 분야의 묵직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먼저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님의 저서들입니다. 삶을 창조하는 여행의 기술, 그리고 여행학개론, 여행인문학, 여행 작가 창직론 같은 자료들인데요. 아주 방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행복 관련 강연을 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젤라 더크워스의 저명한 테드 강연인 그릿,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볼 텐데요. 언뜻 들으면 여행과 심리학 그리고 성공학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싶으실 텐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의 통찰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전제부터 시작해보죠. 이용근 교수님은 여행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환하시더라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행복에 있다 이 전제입니다. 네, 누구나 동의하는 바죠.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게 인간의 수많은 활동 중에서 왜 하필 여행이 이 행복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용근 교수님이 여행을 단순한 소비나 어떤 일탈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성과 덕을 발휘해서 삶을 주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동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행은 우리가 익숙했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낯선 환경 속에서 계속 선택하고 적응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삶이라는 도화지에 나만의 궤적을 그리는 아주 고도의 주도적인 창조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도 삶을 창조하는 여행의 기술인 겁니다. 이야, 삶을 창조한다. 진짜 멋진 말이네요. 철학적으로는 주도권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최인철 교수님의 분석 말씀인데요. 네, 최인철 교수님의 그 강연 내용 정말 인상 깊죠? 맞아요. 최 교수님이 여행을 가리켜서 행복을 위한 인간의 활동 중 최고의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쓴 표현이 여행은 행복을 위한 종합 비타민이며 뷔페다 였어요. 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뷔페라는 말이 특히 그렇죠. 저는 이 비유를 보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행복하려고 맛있는 걸 먹거나 그렇죠. 미식이죠. 내 미식이나 아니면 친구랑 대화를 나누거나 걷거나 이러는데 여행은 이 모든 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다 분절적으로 따로따로 경험해요. 주말에 공원 산책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여행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밀도로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네요. 낯선 거리를 걷고 풍경 보고 현지 음식 먹고 동행이랑 하루 종일 대화하고. 네, 우리 뇌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온갖 자극들이 한 번에 쏟아지는 말 그대로 뷔페인 거죠. 영양소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 없이 여행이라는 종합 비타민 한 알에 기쁨의 요소가 다 배합되어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느끼던 그 여행 직전의 설렘이나 여행지에서의 벅찬 감정이 왜 그렇게 강렬했는지 이제 좀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질과 양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좋습니다.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행이 이렇게 완벽한 행복의 도구라면 도대체 어떻게 여행을 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여기서 안젤라 더크워스의 유명한 개념인 그릿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사실 이 그릿이라는 게 학업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주로 쓰는 심리학 개념이잖아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 이런 건데
이게 이용근 교수님의 여행의 기술이랑 도대체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건가요? 교수님의 저서에서 아주 강조하시는 게 바로 걷기 여행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게 효율성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고속열차 타고. 그렇죠. 최대한 빨리 편하게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굳이 그 편리한 걸 놔두고 두 발로 걷는 고되고 느린 방식을 권하십니다. 여기서 더크워스의 그릿과 완벽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릿은 그냥 머리로 참아야지 하는 인내심이 아니거든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한계를 직접 극복하면서 몸에 새겨지는 회복 탄력성이죠. 걷기 여행이야말로 내면의 그릿스를 함양하는 최선의 신체적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에어컨 나오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 보는 거랑 무거운 배낭 메고 발에 물집 잡혀가면서 걷는 건 차원이 다른 경험이겠네요. 비교할 수가 없는 밀도의 경험이죠. 그런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일상도 피곤한데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만 내면이 성장하나? 여행은 좀 편하면 안 되나? 이렇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용근 교수님도 이걸 맹목적인 고생으로 보지 않고 삶을 창조하는 3단계 여행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3단계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바로 달콤한 이별 여행입니다. 이별 여행이요? 무엇과의 이별인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낡은 습관들, 편리함과의 이별이죠. 걷기 시작하면 당장 몸이 피곤하고 낯설잖아요. 역설적으로 이 고통이 낡은 나를 강제로 단절시키고 비워내는 필수적인 심리적 의식이 됩니다. 아,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면서 나를 비우는 거군요. 그래서 책 목차 중에 버린 것보다 더 많이 얻어오는 성장 여행이라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럼 이렇게 비워낸 다음 2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2단계는 나를 바꾸는 변신 여행입니다. 이제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정체성을 채워넣는 거죠. 변신이라면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한다는 건가요? 책의 목차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MZ세대로 변신하는 여행, 디지털 노마드의 행복 여행, 이런 소제목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노마드요? 걷기 여행이랑 디지털 노마드가 바로 연결이 되네요. 네, 낯선 길 위에서 여러 사람과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소의 나침판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페르소나를 꺼내게 됩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1인 10색의 다채로운 나를 실험하는 주도적인 창조자로 변신하는 거죠. 1인 10색이라는 표현 진짜 좋네요. 직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역할만 해야 되는데 길 위에서는 내가 수만 가지 역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여행은 이 중 어떤 단계인가요? 라고 청취자분들께 묻고 싶어집니다. 아마 대부분 1, 2단계를 겪고 나면 자연스럽게 3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대망의 3단계는 뭔가요? 바로 미래의 길을 묻는 여행입니다. 육체적 고단함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철학적 사유가 시작되는 단계죠. 자료에 보니까 니체의 철학 여행, 어린 왕자의 불시착 여행 이런 담론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단순히 걷는 행위가 어떻게 이런 깊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게 참 신기했어요. 걷기와 철학은 역사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걸으면서 철학을 했고 칸트나 니체도 마찬가지고요. 소요학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걷다 보면 처음엔 발만 아픈데 한계점을 넘는 순간 시선이 외부 풍경에서 내면으로 싹 전환됩니다. 나는 지금 왜 걷고 있나? 내 삶의 방향은 어딘가? 와, 진짜 극한의 한계에서 나오는 질문들이네요. 이 순간이 바로 내면의 그릿이 폭발적으로 함양되는 때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결국 걷기 여행은 땀과 피로를 지불하고 삶의 방향성을 얻어내는 아주 정교한 교환 과정이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탐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화두를 꺼내봐야겠습니다. 드디어 AI 시대로 넘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땀방울, 아날로그적인 성찰, 걷기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은 챗 GPT한테 일정 짜달라고 하면 3초면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주죠. 네, 심줄 메타버스로 방구석에서 전 세계를 다 볼 수도 있고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두 발로 걷는 여행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점이 진짜 짚어봐야 할 so what,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의 핵심입니다. AI가 인간의 지능과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인간 지능이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간지능이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모니터 앞에서 얻는 지식은 이제 AI를 이길 수 없어요. 이용군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인간지능이란 스스로 살아 숨쉬는 몸을 사용해서 세상과 부딪혀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수천 개 블로그를 뒤져서 파리 여행 코스를 요약해 줄 수는 있지만 비 오는 몽마르트르 언덕을 오를 때의 심장 박동이나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교감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살아있는 땀 냄새 나는 경험, 그게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열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의 반기술적인 접근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책에 나오는 여행작가 창직론을 보면 기술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는다고요?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포노사피엔스와 디지털 노마드의 결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우리는 굳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흑벽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아, 현실에서는 땀 흘리며 걷고 그걸 디지털로 가져오는 거군요. 네, 현실 세계에서는 두 발로 걸으며 그릿을 다지고 촘촘한 인간성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날것의 경험을 메타버스 세계나 챗 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텍스트나 콘텐츠로 재창조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 있던 챗 GPT와 함께 삶을 창조하는 여행의 실체였군요. 도구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확산기처럼 써서 나만의 직업까지 창조하는 창직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계적인 노동은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 얻은 그릿, 행복여행을 통해서 대체 불가능한 창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이론이 수련되는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와, 오늘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최신 기술 트렌드까지 넘나들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정말 밀도가 높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소비나 도피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한 주도적 행위입니다. 최인철 교수님 말씀처럼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요소가 모인 종합 비타민이자 뷔페고요. 그리고 그 여행을 두 발로 걷는 방식으로 실천할 때 안젤라 더쿠어스의 그릿을 기르는 최고의 훈련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익숙함과 이별하고 나를 변신시키고 철학적 사회로 나아가는 이 3단계의 과정 말이죠. 결국 이 땀방울이 AI 시대에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인간지능을 단련하는 훌륭한 학교가 되는 거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가끔 모니터만 보며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교수님들의 통찰은 가장 귀중한 지혜는 무거운 배낭을 맨 내 어깨와 낯선 길을 걷는 두 발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짜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다음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단 1분의 낭비도 없게 하려고 AI가 짜준 완벽한 정답에만 의존하고 계시진 않나요?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 내면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당장 당신만의 그릿을 시험하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그 목적지에는 완벽한 일정표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AI조차 예측할 수 없는 낯선 길 위에 우연이 있어야 할까요? 그 우연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진짜 인간지능을 깨울 다음 여행, 그 첫걸음은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봇과 AI가 세상의 정답을 읊는 시대 편리함에 취해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땀방울 상실되어가는 진짜 내 모습을 찾아서 이제 문을 나서네 행복을 위한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 그 길을 열어봐 어제와는 안녕 변화를 위해 떠나는 달콤한 이별 여행 무거운 짐은 버려두고 홀가분하게 걸어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 품에 얻어올 테니 걸어봐 내 심장이 다시
다시 뛰는 그림 행복 여행 두 발로 직접 부딪히며 잃어버린 나를 깨우는 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스 가슴에 품고 삶을 창조하는 위대한 발걸음 이것이 진짜인가 지는 스마트폰 하나 들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며 이는 10세계 삶을 꿈꾸는 나는 디지털 노마드 여행작가 채식빛지와 함께 길을 묻지만 진짜 경험은 오직 나의 목 나만의 착각 속 내면의 메타버스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네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배낭을 메고 철학 여행을 떠나 어린 왕자의 불시착처럼 낯선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경험 속에서 밤하늘을 빛내는 나만의 존재의 별을 마침내 발견할 거야 걸어봐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그림 행복 여행 두 발로 직접 부딪히며 잃어버린 나를 깨우는 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스 가슴에 품고 삶을 창조하는 위대한 발걸음 이것이 진짜인가 지는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는 당신 지금 바로 떠나봐 삶을 창조하는 여행의 기술 그 길이 널 기다려 걷고 사유하고 마침내 너의 삶을 창조하라 우리의 위대한 그릿 행복 여행 지금 힘차게 출발